제이야, 안녕. 자, 오늘은 다시 수투로 돌아가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볼 거야. 함수의 극한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서 시작해서 이 함수의 극한을 미적분으로 가지고 갈 건데,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지금 배우는 함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릴 함수의 극한은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한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배우게 될 함수의 극한, 제목이 연달아 이틀이 똑같을 거야. 자, 오늘 배우게 되는 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그랬고, 내일 배우게 될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얹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살펴보는데 6가지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함수의 극한을 잘 이해하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에다가 이 성격을 그대로 얹어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함수의 극한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마 함수의 극한은 지금 수2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목이 똑같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학 2라고 걸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미적분에도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노트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 수학 2 버전이라고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함수의 수렴, 발산 이런 거서부터 아이디어를 시작할 건데 내용은 조금 길어. 배울 게 많아.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선생님, 이거는 나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도 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랑 차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자, 이를, 요런 기호를 써서 수렴의 수렴과 발산.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반대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발산에서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참조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열에서는 일단은 미지수를 n으로 볼 거예요. 자, 왜냐면 n번째 나오는 수열이었기 때문에, 수렴이라고 썼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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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수열은 n번째 항들이 자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특징이 있고 얘는 항상 n을 무한대까지 보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여기랑 다르게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하느냐.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주로 x, 치역을 y로 쓰기 때문에 자, 함수에서는 x라는 미지수로 대표된다라고 볼 거고 x가 물론 t여도 되고 k여도 되고 f여도 되고 뭐 아무거나 문자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fx는 y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x다라고 선생님 대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x가 a라는 상수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상수가 어떨 수 있냐? 플러스 a일 수도 있고요. x가 마이너스 a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수로 안 가고 음수로 갈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A로 다가가는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얘가 이렇게 플러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숫자로 다가가지 않고 얘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의 우극한, 무한대의 좌극한은 잘 체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건 수직선에서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건 점점점점점 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건 점점점 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무한대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와 수열의 자, 수렴과 발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다?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느낌이 와야지. 그러면 무한대로 보낼 때는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야지 자,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뭘 체크했냐면 리미트 자,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아이디어로 갔었고 자, 그랬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성격 정말 싫어하죠? 왜?
우리가 자, 뭐라고? 리미트랑 마이너스는 안 친하다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뭘 한다? 유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냥 유리화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여기다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등장을 하면 와 땡큐 하면서 풀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야. 뭐냐면 자 우리가 분모차수랑 분자차수를 비교를 해서 자 걔가 무한대로 가는지 개수분의 개수로 가는지 자 0으로 가는지 결정했었던 거 이것들이 기억이 나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뭐가 있었냐? 자 뭐 우리 아래 n승분의 뭐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자 아래 n승분의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 아래 범위에 따라서 체크가 되는 거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래서 등비 관련한 아이들이 나왔을 때, 자, 아래 범위에 따라서 R이 뭐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갈 때 수렴한다라는 거 한 가지와, 자, 분수 형태로 쓰여질 때, 자, 개수분의 개수로 갈 수도 있고요. 얘도 0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뭐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다가 입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한대에 국한된 얘기고 무한대가 아니라 진짜 A로 마이너스 A로 일반 상수로 다가갈 때는 어떻게 그려내냐 어떻게 풀어내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어떠한 함수값에 모인다는 뜻이고 함수가 발산한다라는 건 함수의 그 함수값이 모여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수렴과 발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는 하나 그려서 계속 복사해서 씁시다. 자, 우리가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원점인 그래프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복제. 자, 이 정도 이렇게 세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암호 함수나 하나 그려볼게. 자, 암호 함수, 2차 함수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짠짠짠짠 내 마음이야 그냥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선생님이 자, y는 2라는 그래프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이고 너무 못생기게 그려졌어.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 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를 지워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이럴 거야. x라는 i를 3으로 보냈을 때 fx. 물론 얘를 y는 fx. 자, 얘도 y는 fx, 얘도 그냥 y는 2지만 y는 fx라는 함수식이야.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으로 가면 함수값은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1로 간다. 라고 생각해서 수렴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리미트 x가 자, 어디로 갈까? 이번에도 3으로 갈까? fx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미쳤나 봐. 자, 어디로 간다? 플러스 2로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지. 자, x가 0으로 가볼래? 와, 선생님, 어떻게 갈까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 JI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서 좌우극한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좌극한은 자, 그 숫자에 대해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지금 노란색처럼 자, 좀 진하게 표시해 줄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얘가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야. 자, 그랬을 때 좌극한은 보면 플러스 무한대로 날아갈 거야. 함수값이 되게 커질 거야. 자, 우극한은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함수값이 되게 작아질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럴 때는 얘는 뭐다?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르게 살펴볼게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무한대로 보내고 fx를 한번 때려볼게요. 선생님 무한대면 플러스 무한대네요. 자,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이 함수값은 점근선을 0으로 가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해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 봐. 아,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0으로 수렴하는군요. 자, 얘를 가지고 수열로도 한번 가볼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분의 1.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가 n이었을 때 n분의 1 이런 거를 계산을 했었잖아. 선생님 분모 차수는 1차고 분자 차수는 0차예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커요. 그럼 0이에요. 이렇게 풀었었던 수열의 극한에서 미지수만 x로 바뀐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무한대로 가면 뭐야? 플러스 무한대일 때 0이구나. 아, 그럼 얘 플러스 무한대일 때 이렇게 해서 뭐야? 아, 수열의 극한으로 풀어도 되는구나. 무한대일 땐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싫어서 굳이 어렵지 않은 그래프 한 개를 조금 지울게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자,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야. 자, 왜 그러냐면 x의 양수에 넣었던 게 음수에 똑같이 진행이 되는 좌우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얘를 y라고 안 하고 fx라고 써드릴게요. 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를 찾아라 라고 하면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똑같은 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무한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발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엇인가요? 0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나요? 0이에요. 왜냐면 따라가 보면 플러스 무한대 점근선에 다가가고 있구나. y는 0에 다가가고 있구나. 나는 y 값을 찾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따라갈 때도 점근선에 다가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에 의존하되 무한대일 때는 수열의 극한과 똑같은 방법으로 푸셔도 좋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답이 숫자로 나오면 수렴, 무한대라는 기호로 나오면 발산, 진동해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자, 수학에서 항상 똑같아 기준은 수렴, 숫자로 나오는 건 수렴, 그렇지 않은 건 다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조리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가지는 극한의 성질을 볼 거야. 두 번째. 극한의 성질을 볼 건데 선생님이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극한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모조리 다 분배가 되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분배가 되며 분모가 0만 아니면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라는 자, 에 분배가 되는데, 자, 분모가 0만 아니면 돼. 자, 이걸 뭐 굳이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쓸 필요는 없어서 복사해서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 fx와 함수 x가 어떠한 포인트로 갈 때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포인트로 똑같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실수배를 하면 실수배의
하면 된다. 무엇에? 수렴값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함수에서 함수에 더하기 빼기가 있다면 리미트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분배해도 된다. 곱하기일 때 분배 가능하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자, 뭐다? 분수에도 분배가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성질 더 차용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 수열의 극한에서도 체크를 했었어. 대소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체크를 했었는데 얘도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사해서 붙인 다음 체크가 들어갈 때 짠! 선생님이 일단은 얘가 다 수렴하고 있어야지 뭔가 체크가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A에 수렴하는 상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살펴봤을 때 그 함수가 fx, gx 중에 gx가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간다면 자,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리미트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fx하고 gx가 이렇게 있을 때 조금만 더 뗄게요. 자, gx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잠깐. 짜자잔짠. 자, 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야. 어디? x가 a로 갈 거야. 왜냐면 우리가 a로 갔을 때 수렴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 gx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한테 자, 리미트가 붙은 거야. 리미트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가 붙는 순간 는도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면 나한테 자, y는 fx라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짠. 얘가 y는 g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x, gx 그림 바꿔야 되는구나. 자, gx가 항상 더 크다 그랬으니까 자, gx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 fx라는 그림이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잠깐만 요만큼을 좀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 저 fx는 여기에서 함수값을 가지지 않아. gx는 저기서 함수값을 가져 라고 할게요. 여기가 선생님이 a, b라는 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뭐라는 값? b라는 값을 가질 거야. 그쵸? 자, 아이고 얘 왜 이래?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역시 자 b라는 값을 가질 거야. 다가갈 수는 있잖아. 함수 값은 없어도 다가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함수 그림 자체를 살펴보면 gx라는 i는 항상 fx라는 i보다 어때? 크다라는 거야. 그죠? 자, 크지만 리미트를 붙였더니 같은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예외 없이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따라 붙는다? 는이 따라 붙는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는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놔서 헷갈릴까봐 이거 하나 더 잡아드리고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는 다 붙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이야. 자, fx, hx, gx가 이렇게 됐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라고 했어. 그쵸?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한테 알파하고 베타는 이제 리미트가 달려있을 때 f와 g의 값이야.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hx.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살짝 올려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면서 자, 뭐가 붙어줘야 된다? 는이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알파였고 얘가 베타였잖아.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면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 그럼 가운데 껴있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hx는 알파. 오케이? 물론
베타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한 것들은 뭐다? 자, 수열의 극한이 갖고 있었던 기본 성질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함수의 극한은 사실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문제를 조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체크하러 가려고 자, 요 두 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복사.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짠. 자, 선생님이랑 이때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와, 선생님, 분모가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면 걔는 불능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x에 2를 대입하면 자, 불능이 된다라고 할 거야. 자, 불능이라는 건 이 식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항상 이 단어를 쓸 거야. 불능을 제거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 제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불능을 만들어내는 x-2가 반드시 분자에도 존재하여 자, 뭐다? 약분을 통하여 불능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제이 너는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약분하고 남은 게 x가 2로 가고요. x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 남아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라면 그래프를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함수들이거든. 우리가 불연속이 되거나 단절된 부분이 생겼었어, 안 생겼었어? 안 생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연결되는 애라서 뭔가 가다가 툭 끊겨서 이렇게 시작될 염려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입하면 그것이 답이 된다란 말이야. 그래서 다항함수가 딱 나타난다면 막바로 그냥 숫자 대입해서 4구나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리미트 x가 1이야. x에다 1을 대입해야지 그러면 1로 가는 극한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와 선생님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불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안해. x-1이 지금 불능을 부르는 요인이니까 분모도 이렇게 x-1, x 플러스 불능과 불능이 아닌 것을 체크를 해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선생님이 x제곱으로 묶어서 x-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어서 다시 x-1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셔도 좋고요. 우리 뭐 인수분해 같은 거 안 해도 자, 분수 a분의 b 더하기 c면 요렇게 약분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가시면 x-1, x-1, x-1이 이렇게 약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갔잖아. 그럼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빼기 4예요. 이렇게 쓰여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불능이 제거되고 났는데 선생님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그럼 이렇게 국한시키자. 불능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냥 그래프 그리지 말고 대입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값 같은 게 없다면 그래프 그리지 말고 대입해라. 불능을 제거하고 대입해라. 자, 문제풀이의 순서 불능을 제거하고 대입해라. 불능을 제거하고 대입해라. 자, 그럼 우리한테 대입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제야 여기다가 대입을 들어가면 2분의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이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루트도 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엔 루트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1번, 2번만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이면 기본적인 유형은 다 다룰 수 있는 상태라서 자, 1번, 2번을 한번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 뭐예요? 루트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패턴을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9로 간다. 그래서 9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선생님 불능돼요. 그죠? 자, 그러면 불능이니까 빨간색 쓸까요? 자,
불능돼요. 그래서 루트 x 빼기 3이에요. 그러면 분자에도 불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남아있는 애를 루트 x 플러스 3. 루트까지 유리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도 돼. 문제가 요구한 거니까. 그럼 얘하고 약분돼서 사라졌잖아. 불능이 제거됐으면 뭐 해라? 대입해라. 그래서 6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요. 자, 불능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여전히 약분이 되느냐? 안 되는 경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와, 얘 약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불능이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 여기에 있어요. 아, x가 약분이 안 되는데 어쩌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말했었던 그 줬던 힌트를 잘 생각해봐. 리미트는 마이너스랑 친하지 않습니다. 자, 친하지 않은 애를 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다? 자, 유리화라는 과정을 씁니다. 자,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자, 분모는 루트 2라고 쓰고,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라고 쓴 다음에 뒤에 저 불능을 유도하는 빨간색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분자는 유리화를 쓰니까 2 더하기 x 빼기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2 빼기 2니까 계산이 됐어? 와, 선생님 분자의 불능 유도하는 여기 x 한 개 숨어 있었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x와 x를 약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불능을 제거했으니까 뭐다? x에 0을 대입하면 끝난다.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유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자 0.3초 컷 눈으로 보는 순간 답 나오는 거, 컷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세 문제 푸는데 1분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짠짠짠. 자, 앞에 라인 맞춰주려고 그러는데 왜 라인 가이드가 안 뜨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바로 답 쓸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면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 가라고 했어. 분모차수 2차, 분자차수 1차, 0. 자, 분모차수 2차, 분자차수 2차, 개수분의 개수. 자, 분자차수가 분모차수보다 크네요. 발산. 이렇게 해서 답이 3개가 나오는데 1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수열의 극한과 똑같은 패턴이야. 수열의 극한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까먹었을까봐 자, 짠, 라인 좀 맞춰주고 싶은데, 아, 라인이 여기가 애초에 안 맞게 돼 있구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 2개를 풀어드릴 건데요. 자, 2개를 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자, 왜냐면, 자, 굳이 2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똑같은 계산의 연속이라서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짠.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누이 말하지만 리미트와 마이너스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자, 제 유리화 해주면 x제곱 더하기 3 빼기 16분의 2x에 루트 x제곱 더하기 3 플러스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자, x가 이거 체크하지 말까? 어차피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 분모의 차수가 최고차가 2차, 분자의 차수가 최고차가 2차야. 우와, 개수가 딱 맞네. 그럼 개수분의 개수 해주시면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계산이 끝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얘가 뭐냐면 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자, 위아래가 똑같은 문제였구나. 자, 얘는 체크해 줄 필요가 있네요. 자, 얘의 의미가 이 쉬운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자, 짜자잔. 자, 어디에 있었냐면 제이야. 얘는 플러스 무한대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뒤에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함정.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랑 일단 안 친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자, t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리미트
자, 쟤를 어떻게 갈 거냐면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은 식을 바꿔줄 건데 루트 x제곱 더하기 3 빼기 4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여기 x가 아니네. 미안해요. t의 제곱.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들어가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자, 우린 여전히 뭐다? 자, 리미트와 마이너스가 친하지 않다라는 데에 착안해서 t제곱 더하기 3 빼기 16이라고 유리화를 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2t에 루트 t제곱 더하기 3 플러스 4다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수분해 개수할 건데 2차기 때문에 개수분해 개수해 주시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혹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무조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실수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2차, 4차, 6차가 나오면 부호에 무관하지만 1차, 3차, 5차가 나오면 부호에 연관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한 개, 두 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떤 기법을 써야 되냐면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까지의 파란 박스가 핵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 중요한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 놓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 함정들을 하나 체크해 볼 건데 여기는 딱 3번 문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이러면 마치 연속 번호 같은데 뭐 사실 연속 번호는 아니니까 자,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오, 선생님 여기에 있으면 니네가 무슨 행동을 하냐? 막 분배를 해. 분배 꿈나무들. 자, 그러지 마세요. 절대 분배하시면 안 돼요. 밖에다 빼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자, x는 0으로 가고 x는 x분의 1이라고 놓고 자, 요 부분을 반드시 통분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분모에 깔린 0, 불능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분을 파란색으로 가주시면 x-1분의 x-1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아, 분자가 1이네요. 네, 분자가 x네요. 이가 계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능을 제거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 불능이 제거가 되면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다? 아, 앞에 x분의 1로 굳이 묶여 있으면 그거를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지는 마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자, 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문제에 들어갈 건데 기본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자,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 중에서 가우스 문제들을 니네가 잘 못 풀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자, 가우스 문제 한 개랑 자, 부등식 관련한 문제 한 개 이렇게 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실전에 점점 가까워지는 문제이기는 하죠.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부등식이 나타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얘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제이야 우리 아까 봤었던 이 패턴이야. 자, F, 자, H, G가 있을 때 자, 리미트 F, 리미트 H, 리미트 G가 있다면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걸 성질을 이용해 보세요 라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같다면 H는 강제로 그 극한값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3단 논법으로 가주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2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5 이렇게 깔아주고 너는 식 쓰지 마. 자, 너는 눈으로 보세요. 자, 리미트 자, x가 2로 가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여기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푸는 팁들이 어려워서 문제를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거, 와, 그냥 다항함수야. 대입하면 돼. 그래서,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빼기 5 이상의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라고 달아주고, 자, 4 빼기 4 플러스 3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자,
좌변이 3이 나오고 우변이 3이 나오는데 fx가 3과 3 사이에 껴있대. 그럼 fx의 극한값은 3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이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짠! 눈으로 확인했죠? 자, 아이고. 얘를 보냈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 뒤로 따라 나오는 가우스가 조금 중요해요. 자, 가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잘 못 푸니까. 자, 근데 그걸 굳이 난 학문적으로 풀 생각은 없다. 자, 그래서 그걸 비학문적으로 대신에 문제에서 논리의 오류는 없도록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가우스가 보이잖아.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야지. 가우스는 정수야. 왜냐하면 아이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한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가우스는 정수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로그도 배운 사람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3분의 x라는 i는 정수 n과 뭐라고 할까? 정수 n과 소수 알파를 갖고 있다 해서 지수, 상용 로그에서 썼던 표현처럼 n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알파는 대신에 소수 부분이니까 0에서 1 사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들어가는 걸 잡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면 왠지 로그 같으니까 수학에서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에서 좋아하는 방법을 뭘 체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체크할 거야. 자, 선생님, 정수 부분은 뭔가요? 그러면 그냥 가우스 3분의 x가 정수 부분이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소수 부분을 수학이 h를 그렇게 좋아해. 네가 극한을 배워본 아이니까 h를 왜 좋아하는지 알죠? 미분 보낼 때 h를 쓰잖아요. 아주 미세한 부분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수 미세한 부분을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를 가우스로 표현한다라고 방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답지들에서는 저렇게 제시를 하지 않아. 되게 학문적으로 제시를 해. 자, 뭐, 뭐 숫자의 범위를 정한단 말이야. 만약에 가우스 뭐 n 가우스 n이라는 애가 있으면 n-1, n- 제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준다고. 어떻게 하냐면, n은, 가우스 n보다 작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n은 가우스 n 빼기 1보다 크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풀거든, 시중 문제집에선. 틀린 말은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니까 가우스의 정의에 대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언제 생각하고 있냐고. 니들이 저거 생각하면 가우스 맞추지.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가우스는 정수를 나타내는 아이고 그 정수기 때문에 나라는 숫자는 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갈린다. 이런 패턴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라는 숫자를 잘 봐. 나라는 숫자가 3.7이라고 해봐. 그럼 나라는 숫자는 나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여기 소수 부분을 가지고 간다. 뭐야, 가우스 3.7 3인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우스는 뭐다? 그러니까 나라는 숫자는 나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을 가우스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분의 12라고 쓰고요. 얘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저 가우스 부분을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요걸 이렇게 표시해놨기 때문에 3분의 x 빼기 h야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이야, 여기서 또 선생님 이렇게 묶여 있으면 분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제자가 묶은 게 아니라 내가 묶었잖아. 내가 묶은 건 분배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묶어놓은 것만 분배하지 말라는 거야. 방금 이렇게 출제자가 묶어놓은 것만 분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묶은 건 분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고 자, 쟤는 4 빼기 자, x분의 12h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어, 그지? 이렇게 갈 수 있을걸? maybe? 자, 그러면, 자, 얘에 대해서 극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극한 처리를 해주시면 요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자, 극한 처리 가면 뭐가 되냐면 4 빼기 0. 이래서 4.
자, 왜 0인지 알지? 분모가 무지막지하게 커지잖아. 그러니까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선생님 이게 모든 문제에 먹혀야지 말이죠. 선생님이 자, 네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푼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안 했단 말이야. 자,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푼 문제가 아니어도 접근이 돼야 되니까 한번 다른 문제 하나 더 체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짠, 짜잔. 아까 무슨 색으로 썼었니? 자, 주황색으로 썼었구나. 자,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x분의 1이라는 i는, 그죠? 나라는 숫자가 가진 정수, 자, 플러스 h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우스 x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분의 1 빼기 h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고요. 여기 x가 살아있고요. 자, 가우스 대신에 선생님이 x분의 1 빼기 h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뭘 갖고 있냐면 x분의 1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아이씨 혼란스러워라 이렇게 되네요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분배 그대로 해주시면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마이너스 xh 뭐야 불능이 제거됐으니까 대입되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쟤는 아름답게도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답은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는 뭐 물론 되게 오래 수업했지만 일반적인 내용이야. 일반적인 내용들의 문제풀이들의 패턴을 본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3번 합성 함수의 극한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합성 함수의 극한. 그냥 극한도 겁내 힘든데 합성을 해야 되나요? 네, 합성이라도 쫄지 마세요. 합성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합성하는 과정에서의 자, 우리가 뭐 여기다 그냥 선생님 직관적으로 쓸게. 1차 합성이 끝나고 그것의 좌우 극한을 검토. 자, 그리고 또 2차 합성. 2차 합성하고 난 후 짠짠짠. 그것의 좌우 극한을 검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답을 쓰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합성의 결과물의 좌우극한을 검토, 합성의 결과물의 좌우극한을 검토.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저게 정석이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과서도 쟤를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뭔가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너희들의 합성함수의 극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 놀라운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써놓으면 어디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gx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요.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고 y는 fx의 그래프가 1번일 때, 자, 그러면 그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라. g의 fx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쟤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1로 가는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1로 가는 우극한의 gfx를 검토를 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완전히 달나라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니까 제이야 그 기호를 따라가셔도 좋고요. 네 기호를 만드셔도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x를 1 우극한으로 한번 보내볼 거야. 그래프 따라 그립시다. 1의 우극한으로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될 거야. 그쵸? 선생님 함수값 어디로 와요? 0으로 오네요. 근데 자, 뭐야? 함수값이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얘가 y값이라고 생각하면 0으로 오고 있는데 0보다 큰 값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0의 우극한으로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자, 얘가 이제 1차 합성의 결과물인 거야. 그래서 합성하고 난 결과물의 좌우를 검토했더니 0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G의 0의 우극한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결과가 1이야. 오케이? 얘 이제 그림놀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좌극한도 검토를 해서 걔가 같아야지만 자, 수렴할 수 있으니까 1의 좌극한
G의 fx다.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내신 보는 애들한테는 쓰는 방법 다 설명해 드리는데 수능에서 이 중간 과정을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메모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1의 좌극한을 한번 볼게요. 1로 가는 좌극한. 여전히 0으로 가기는 하는데, 작은 값에서 위로 올라오네? 얘가 y라고 생각했을 때 0으로 오면 이렇게 오는 거야. 0의 좌극한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g의 0의 좌극한을 대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왜냐면 얘가 0의 좌극한이니까. 자, 그럼 G 0의 좌극한, 0의 좌극한 어디로 가? 2로 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체크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해 줄게. 자, 뭐냐면, 자, 얘가 x는 1의 우극한에 갔을 때 위에서 떨어지지. 자, 유치 뽕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위에 글자에 우가 숨어 있어. y가 위에서 오면 우극한이야. 이렇게 해서 유치뻥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는 g 합성 fx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극한을 살펴야 돼. 자, x가 1로 가는 g, fx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우극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 우극한, 0으로 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네. 0으로 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네. g 0의 우극한, 1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특징은 x가 1로 가는 좌극한의 g, fx를 살펴도 자, 우리 파란색. 자, 좌극한을 가도 자, 0으로 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네. 우극한. 그래서 얘는 똑같이 1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함수가 숫자로 모여드는 방향이 위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몰려들면 그냥 그 숫자 대입해도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요령이 안 붙으면 실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자, 계산을 정확하게 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욕심 한번 내볼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g 합성 fx를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욕심 안 낼게. 미안해. 욕심 안 낼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의 g fx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1로 가는 우극한, 1로 가는 우극한. 이 플랫하게 0인데? 그럼 플랫하게 0이면 얘는 0이야. 그냥 0의 좌우가 아니라 그냥 0이야. 그러면 G0의 값이 궁금한 거야. G0. 너는 G0의 값이 궁금한 거다. 이럴 때보다 G0이라는 값이 극한값이 아니라 G0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의 gfx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그러니까 좌극한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플랫하게 0이란 말이야. 플랫하게 0. 저 먼 데서 뭐든 상관없어. 내 근처에서 플랫한지 아닌지 보는 거야. 플랫하게 0. 플랫하게 0. 방금 전에 했었죠. 자, 뭐라고? G0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완전 핵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미정계수의 결정. 사실은 문제를 내려면 여기가 밭이다. 왜냐하면 극한 자체는 수열의 극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낸다면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을 볼 건데, 자,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테마 자체는 선생님이 정석에서 그대로 딱 갖고 오는데, 얘를 이제 말로 듣는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짜자잔, 짠짠짠, 조금 더. 자,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게 된다. 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자, 문제에서 두 함수 fx가 존재를 할 때 gx분의 fx라는 게 일단 수렴하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수렴하고 있어야지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우와, 선생님. 자, 얘 분모가 0이야. 여기에서 너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지워줄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다? 자, 분모가 0이야. 와, 선생님, 분모가 0이면 불능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자에 제일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분자도 뭐야?
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 결론만 기억하시면 이 숫자 a를 분모에 넣었을 때 0이면 분자에 넣어도 반드시 0이어야지 불능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불능을 제거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밑줄을 자, 주황색으로 바꿔서 분자가 0이야.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야, 선생님 뭔가 알파분의 0은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요. 이런 패턴인 거야. 자, 그러면 뭐야? 뭔가 약분이 됐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뭘 말하고 있냐면 자, 분자가 0인데 자,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건 뭐다? 분 모두 0이어서 여기에서 불능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추론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다? 분자가 0이고 극한값이 0이라면 분모가 0이었어. 라는 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내기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어. 왜냐하면 미정계수 모르는 미지수를 막 준 다음에 a 곱하기 b를 구하여라, a, b를 구하여라,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와, 선생님 분모가 불능인데 수렴하네요. 그래서 괄호 1번의 패턴입니다. 자, 괄호 1번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 뭐라 했어? 분모가 0인데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분자에 1을 넣어도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a 빼기 2가 0이어야 되네? 아름답다. a는 2구나. 라고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고 x-1 짜잔 짠 자, 불능을 만들어내는 건 항상 빨간색으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a가 2기 때문에 우리한테 ex라는 공통인수가 존재를 하고 자, 여기에서 심지어 마이너스 2x라고 선생님이 달아드린다면 x 빼기 1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됐으니까 불능을 제거한 거야. 여기서 말한 이 불능을 제거한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입 마이너스 2 라고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b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선생님,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분자가 0이에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내가 알고 있었던 불능의 제거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분모의 인수에도 x-1이 있어야 되겠네. 즉,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고 자, 분모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1이라고 체크가 될 거고 1과 a 더하기 1이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x 더하기 a 더하기 1에다가 불능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써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분자에 원래 있었던 뭐다? 얘를 원래 0을 만드는 이런 애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를 빠박 이렇게 지워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3분의 1이 나와야 된대. 불능을 제거하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에휴. 자, a 플러스 2분의 1은 3분의 1이래. a는 뭐다? 1이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b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어. 그래서 미정계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고 노는 아주 예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을 문제에 활용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설명을 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수열의 극한을 자, 적절히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에 오늘 설명하면서 했었던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 일부러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문제들이 다 들어있으니 문제를 직접 연습하면서 자,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습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